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어금니가 상하 좌우 모두 임플란트였어요. 근데 앞니가 너무 삐뚤고 튀어나오고 서로 부딪히니까 잇몸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경우였는데요. 잇몸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망설이시다가 교정을 결정하신 분이라 기억에 남아요. 나이도 드는데 치아가 점점 튀어나오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말도 못할 정도로 대인관계가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을 시작을 했죠. 안녕하세요, 치아쌤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약대로 진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조제해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다니다 보니 내가 직접 좀 진료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대학에 재도전을 해서 입학을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왜 1년이나 다녀놓고 다시 힘든 길로 가냐라고 이렇게 만류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제 길을 가다 보니 21년간 많은 분들에게 바른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어떤 자부심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과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은 가족의 영향이 좀 컸는데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치아가 다 안 좋으셔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일단 우리 가족들에게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치과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더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예방치료라는 개념으로 현재 임상적으로 적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좀 덜 하시게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족들과 친척들이 치아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치열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치열이 엄청 불규칙하시고 잇몸이 많이 약해서 치아를 거의 다 보철과 임플란트로 대체하셨거든요. 불규칙한 치열과 약한 잇몸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치열이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성장기에 예비 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 장년, 노년층들도 치열을 바르게 교정해주는 학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치료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치아 교정도 사실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저희는 유치가 다 난 한 4, 5살 아이들만 봐도 치열이 어떻게 될지, 어떤 부정기압이 생길지 다 알거든요. 처음 영구치 앞니와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정도에 어린이 1차 예비 교정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이때는 영구치 자리가 있는지, 골격에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예방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장 흔한 예방 교정으로 영구치 나올 자리가 부족해서 하는 악궁악장 교정과 반대교합을 보일 때 하는 주걱턱 교정, 그리고 근기능 장치를 통한 돌출과 무턱 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1차 예비 교정에서 독보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인비절라인 퍼스트 장치의 개발로 예비 교정의 효과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인비절라인 퍼스트는 얇고 탄성 있는 장치를 끼기만 해도 좁았던 악궁이 넓어지고 영구치가 배열되는 좋은 투명 교정 장치예요. 영구치 공간 부족과 돌출이나 그리고 중심선 틀어짐들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어요. 사실 저처럼 굉장히 다양한 예비 교정 장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치료해본 교정치과는 조금 드물 거예요. 예비 교정은 성장 교정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치료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성장 교정 장치를 다양하게 써본 경험이 많으니까 적재적소에 적합한 장치를 사용해서 적용 중이고요. 근기능 장치의 경우에는 호주산 마이오 브레이스, 프랑스산 EF라인, 그리고 일본산 프리올소까지 각 나라 장치들을 저는 다 써보았고요.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치과는 정말 드물 겁니다. 장치에 따라서 장점과 적용 방식이 달라서 다양한 부정교합에는 다양한 장치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원장님들은 본인이 쓰는 장치만 쓰죠. 마치 피부과에서 본인 병원에 있는 레이저 기계로만 치료를 제안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청소년기 학생들도 상담을 정말 많이 오는데요. 연구치들이 다 올라와서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부정교합이 눈에 띄다 보니까 많이들 상담을 오세요. 청소년기는 교정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때인데요. 오늘도 어떤 어머니가 물으셨거든요. 교정의 최적기가 언제냐고. 근데 성장기라 치아가 빠르게 또 통증이 없이 잘 움직이기도 하고 치아 배열을 잘 하고 나면 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인 블랙 트라이앵글도 최소화돼서 전체 교정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교정 장치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장치에 대한 방해가 없이 잘 먹어야 되고요. 또 키 성장도 해야 되고 공부에 방해도 되지 않게 통증도 적어야 되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치과에 자주 내원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철사 교정보다는 인비절라인 교정을 추천합니다. 사실 인비절라인은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장치지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운 치료거든요. 그래서 인비절라인 치료를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치과의사분들이 진짜 많아요. 간혹 인비절라인으로 교정을 끝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철사 교정 등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저희 병원은 인비절라인 치료도 잘하지만 막상 인비절라인 치료를 시작하고 장치를 잘 안 끼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중장년층 또 노년층들은 젊은 나이부터 치아 교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보니까 치아가 확 틀어져 있고 또 무너져 있는 경우를 발견한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이 나이에도 교정할 수 있을까? 잇몸에 문제는 안 생길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치아 교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잇몸 상태가 건강하면 치아 교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잇몸 질환이 있더라도 치아 교정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큰 경우는 교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치과의 치아 교정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노하우와 경험이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방치료와 치아 교정의 콜라보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년층의 치아 교정을 진행해 왔는데요. 인비절라인과 같은 치아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 장치로 선택을 하고 예방치료에 대한 노하우, 환자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면 중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모두 치아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은 소통이다. 이걸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분의 원하는 바, 치료로 개선 가능한 결과에 대한 소통이 교정 치료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정 상담 전에 설문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니즈 파악을 하죠. 그리고 분석 후에 나올 교정 결과를 잘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각종 영상 자료와 3D 치료 계획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문서로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바를 여러 단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치과에서 치료 가능한 결과를 환자분들께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소통이거든요. 치료비에 대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소통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환자분들께 좋은 치료 경험과 결과를 선물하자입니다. 내원할 때마다 자세한 설명과 정성스럽고 꼼꼼한 진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어떨 때는 좀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직원의 갑작스러운 병가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치과의 상황들로 인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해요. 처음엔 환자분들이 조금 짜증을 내시다가도 결국에는 진료실에 들어와서 대충대충 빠르게 환자를 빼는 진료가 아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정성스러운 진료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치료 경험과 좋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이 돌출, 덧니와 같은 이제 원하는 바가 분명하면 치료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미묘한 비대칭이나 애매한 표현을 하실 때는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양한 자료와 케이스로 충분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에 대한 소통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사실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예요. 그리고 가끔 교정이 끝나고 난 후에는 치과에 안 와도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정 종료 후에도 재발하지 않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흘려들으시고 재교정을 해야 할 지경까지 되어서 다시 오시거나 잇몸이 엄청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정은 시작과 중간도 중요하지만 교정이 종료된 후에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어금니가 상하 좌우 모두 임플란트였어요. 근데 앞니가 너무 삐뚤고 튀어나오고 서로 부딪히니까 잇몸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경우였는데요. 잇몸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망설이시다가 교정을 결정하신 분이라 기억에 남아요. 나이도 드는데 치아가 점점 튀어나오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말도 못할 정도로 대인관계가 힘들어졌다고 해요. 어금니도 다 임플란트인데 앞니도 잇몸이 나빠지고 있어서 흔들리고 이렇게 삐뚤면 임플란트도 못한다고 들어서 너무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을 시작을 했죠. 아무리 잇몸이 나빠도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 최대한 잇몸 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미 너무 나빠진 치아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건 아시고 계시지 않느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좀 예쁘고 좋은 위치에 심어야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치아에 무리가 적은 인비절 라인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하고 또 저희 병원의 강점인 예방치료를 병행하면서 교정치료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치아가 더 망가질까 하는 불안감과 정말 교정이 잘 될까 하는 의심을 계속 내비치셨는데요. 그때마다 21년차 치과의사의 경험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음을 돌봐드리면서 치료를 했죠. 결국엔 제 예상대로 이가 너무 예뻐지셨는데요. 호프리스 투스라고 하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치아는 전략적으로 미리 발치를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치아 모두 건강하게 배열도 되고 미소도 예뻐지고 또 치아가 서로 부딪혀서 잇몸이 나빠지는 현상도 좋아졌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에 환자분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해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동안 교정 치료에만 집중하던 분이 예방 치료에 대한 눈을 뜨셔서 칫솔질도 열심히 하고 잇몸 관리도 열심히 하신 것이 저는 또 보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쑥스럽지만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연령층이 교정을 찾는 만큼 나이와 치아 상태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정만 21년을 한 저를 믿고 찾아주시면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는 걸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교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